오늘은 파주시 제3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이용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 수석 부대표 자리에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 부대표 이용욱 도의원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데요. 건강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예. 제가 소개해드릴 때 우리 의원님을 더불어민주당 총괄 수석 부대표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최근에 이제 3기 여야정 협치위원회 공식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 요거 대표단, 여야 대표단 분위기 어떤지 그거 좀 궁금해요. 네, 지난 8월 13일 날 3기 여야정 협치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경기도의 주요 현안이라든가 민생 안정을 위한 협치의 기반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회의 기획부터 출범 구성까지 야당과 소통하면서 이제 직접 참여를 했는데요. 지난 3주간 잘 순항하고 있고요. 오늘 네.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에 협치위원회 실무회의 1차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예전 여야정 협치가 좀 삐끄덕 많이 거리다 보니까 좀 이번에는 좀 잘해야겠다. 아무래도 대표단에 계시니까요. 그런 부담은 좀 있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지적이 있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어떤 형식적이고 좀 정쟁에 휩싸이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일하는 협치위원회, 요즘에 대통령도 실용주의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예. 그런 실용감을 느낄 수 있는 협치위원회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정례회 말고도 이제 매월 한 번씩 실무회의를 예. 개최를 해서 사전 조율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또 상시적인 소통 채널도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예. 좀 불필요한 갈등보다는 도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효용감 있는 그런 협치위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예. 요번에 3기는 좀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 도민 여러분께서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여야 대표단이 이게 정례회 할 때 이게 딱딱한 이런 회의석상 말고 이게 저기 잔디 있고 이런 데서 좀 치맥 회의 이런 건 안 하세요? 사실은 가벼운 치맥 회의 정도는 저희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실무자들끼리도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네. 좀 비밀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좀 이게 분위기가 또 좌우하잖아요. 또 네. 그러면서 또 서로 여야 협치하는 모습 보여주면 우리 도민분들 우리 또 많이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 우리 한번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의원님의 의정 활동 핵심 사안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과거사 문제, 역사 정의 바로 세우기, 이런 거에 지금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네, 맞습니다. 과거 문제를 이제 바로 잡는 게 우리 사회의 어떤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날까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친일의 잔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 구석구석 숨어 있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의를 뽑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인 공정과 상식, 정의가 흔들릴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조상님들 또 순국 선현들께서 이룩하신 어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최근에도 있었고요. 예. 이런 어떤 선거 불신 조장이라든가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이제 수사 절차의 방해 같은 어떤 우리 사회 근간인 국민 주권 민주주의를 흔드는 시도 이런 것들에 좀 맞서서 분연히 또 일어나셨고 그래서 이제 지금의 또 대한민국을 만들고 계시는데요. 이런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현재와 미래를 위한 민주주의 수호의 길이다라고 예. 믿고요.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올해가 또 이제 광복 80주년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의원님의 이런 활동들 그리고 어떤 의식들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특히 저는 의원님이 참 좋은 게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요거 안중근 의사 관련 전시회를 주최한다거나 이 사도광산 직접 방문해서 문제점이 뭐였는지 이런 거 보시는 거 요거 참 이 많은 분들에게 좀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가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도광산 방문 같은 경우에도 강제 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의 그런 어떤 파렴치한 행위를 현장에 가서 직접 규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 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또 김준혁 의원님이 함께 해서 그 사도광산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예. 그 일본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때 그 약속했던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지키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를 했고 예. 그 당시 그 윤석열 정부가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제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좀 묵인했던 바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알리기 위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사도광산을 그 방문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안중근 의사 순국이 115주기입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는 관련해 가지고 그 안중근 의사를 중심으로 한 그 전시회를 저희가 내부에서 기획을 해서 우리 도민들께 또 그런 어떤 안이사께서 남기신 유목과 사진을 보면서 그분의 어떤 그 민족을 향한 치열했던 삶과 정신 이런 것들의 어떤 가치 우리가 해야 되는 기억 예. 이런 것들을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에서 기획을 했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보니까 이 그 고려인들 있으시잖아요. 네. 예. 근데 이분들의 영주 귀국자들이 파주시에 많이 자리를 잡으셨더라고요. 예. 네, 좀 맞습니다. 몰랐습니다. 예. 그 파주시는 그 문산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려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예. 계시는데요. 그 300분이 넘습니다. 300분이 넘고 그래요? 그 고려인 동포들 같은 경우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 아픈 역사의 증인이시기도 하지요. 그 홍범도 장군님도 이제 그 중에 한 분이셨는데 살아생전에 귀향하시지는 못하셨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파주에 그 잘 정착을 해서 또 파주가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좀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이를 위해서 이제 가장 좀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의 주거와 건강권 보장입니다. 예. 많은 이제 고려인 동포들이 아무래도 좀 취약한 주거 환경에 놓여 계시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다 보니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또 고려인 동포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이나 부부 단위로 그 정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요? 예. 네. 그동안 우리 이주 노동자 중심의 어떤 이주 정책보다는 고려인과 관련해서는 좀 가족 정주형 예. 지원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가족 전체가 그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돌봄 프로그램 이런 거에서 좀 차별이 없도록 지원을 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특히 이제 파주가 가족 친화적인 통일 선도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4부 의정 포커스 진행 중입니다. 이용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저 어떻게 의정 활동하고 계신지 현안들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그 의원님께서도 이제 파주가 이 어떤 통일 선도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이 파주 하면은 바로 이제 이 북녘땅도 보이고 네. 이 뭔가 이 파주가 이 마주한 어떤 우리 아픈 분단의 어떤 역사들 이게 다 볼 수 있는 곳이어서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예.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파주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제 50여 년을 살고 있기 예. 때문에 그 제가 기억하는 어떤 분단의 아픔도 일부 있습니다. 예. 그 파주가 이제 비무장지대나 임진각 같은 분단의 상징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가슴 아픈 어떤 현실을 즉시 마주할 수 있는 이제 도시인데요. 그 파주가 마주한 역사적 과제는 이 분단의 아픔을 이제 극복하고 그 남북 간의 향후의 교류 협력을 실질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어떤 통로의 역할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주가 그 다시 한번 한반도의 평화 수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경의선 그 서울하고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고 또 북한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남북 교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요충지에 있습니다. 또한 분단의 아픔을 그 간직한 실향민들과 고려인 동포 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예. 이들의 그 아픔을 보듬고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 분단을 흩어진 우리 가족, 민족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실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주가 분단의 상징에서 어떤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북 교류 기반을 이제 다져갈 수 있는 정책들,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경기도 의원으로서 또 경기도의
또 적극 제안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의 어떤 출발지로 만들고 예. 싶은 그런 뜻이 꿈이 있습니다. 예, 예. 이 파주를 한반도 평화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아주 포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뭐 그냥 뭐 그야말로 뭐 수도를 만들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파주를 중심으로 어떤 평화를 이끌어 나가는 뭐 어떤 컨트롤 어떤 도시가 되자 뭐 이런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럼 이제 근데 왜 굳이 파주가 돼야 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파주는 과거 분단의 아픔 그리고 이제 미래의 희망이 공존하는 상징적인 도시이고 또 평화와 경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도시입니다. 그 수도권과 또 가깝지만 접경지인 파주는 평화가 곧 그 경제이고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도시이고요. 또 예. 지정학적으로 보면 인천공항이나 항만 그리고 또 수도권 고속도로망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경인선 또 철도가 지나서 개성, 평양, 의주까지 또 유럽 또 중국을 거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또 국제 물류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DMZ 같은 경우에는 또 생태평화 자원을 결합하면 파주는 평화관광 그리고 또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최근에는 또 평화경제 특구 후보지로 또 꾸준히 논의되어 온 지역이면서 경제자유구역 또 예비 후보지로 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파주가 이런 그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역사적인 그 가치에 더해서 또 경제적인 잠재력까지 인정받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국토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그 평화경제 특구나 아니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예. 상당히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그간의 어떤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한반도 평화수도로 파주가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평화 경제 특구 요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요거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평화 경제 특구가 되면 뭐가 좋은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말 그대로 그 평화와 경제를 함께 만드는 특별한 구역이 평화 경제 특구인데요. 예. 그 접경 지역에 이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세금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땅값, 임대료 이런 것들을 좀 인하해 주고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그 안보 규제로 인해서 발전이 막혀 있던 파주가 그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제 기회의 땅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파주가 평화경제특구로 이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기업들이 지금보다는 좀 훨씬 좋은 조건에서 투자를 할 수 있고 시민들께서는 새로운 일자리로 이제 또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체감하실 수 있을 텐데요. 2015년에 그 경기연구원에서 그 발표한 평화경제 그 통일경제특구 그 당시에는 그 통일경제특구 유치 효과를 분석을 보면 예. 그 그 경기 북부 지역에 약 100만 평 정도의 특구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생산 유발 효과만 한 6조 원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가 5만 4천 명 그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3조 6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한 바가 있습니다. 그 파주 같은 경우에는 또 운정 테크노밸리라든가 미디어 출판 산업 이런 것들이 그 추진되고 있고 또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향후에 첨단 산업이라든가 AI 관광과 함께 어우러지게 되면은 미래 새로운 성장 도시로 파주가 자리매게 되고 도시의 위상도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파주 평화 경제 특구 지정 요게 현실화되기 위해서 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뭡니까? 네, 아무래도 중앙 정부의 그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지난 그 대선 때 파주에서 이제 유세를 하시면서 그 파주 평화경제특구 및 그 경제자유구역 유치 지원을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그 높은 공약 이행률을 그 입증하신 만큼 이번 공약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는데 예. 이 공약도 꼭 지켜주실 거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 사업
추진에 아무래도 가장 큰 동력이 될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지역 내에서도 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특구 지정 같은 경우에는 또 파주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또 사업의 필요성과 잠재력에 대해서 또 우리 시민들도 그 폭넓은 이해와 또 지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예. 또 그 평화경제특구 관련해서 그 윤호덕 국회의원님하고 이제 박정 국회의원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신데요. 두 분이 이제 그 법안도 발의하셨고 또 지금 또 중앙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도 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하고 또 파주시를 잇는 가교 역할을 예. 수행을 해서 그 경기도 차원에서의 또 어떤 지원 대책도 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굿모닝 OBS 4부 의정 포커스 코너 진행 중입니다. 이용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의정 활동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현안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번에는 우리 그 사회 안전 문제, 이거 정말 그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요거 한번 얘기를 하죠. 의원님께서 경제노동위 또 소속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참 산업 현장에서 이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계속 지금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자꾸 반복된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 안전을 어떤 생명과 인권보다는 좀 비용으로 환산하려는 이제 좀 기업의 어떤 그 문화라고 하기도 참 그러한데 그 기업의 어떤 그런 태도, 그 허술한 또 안전관리 시스템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그 경기도로부터 이제 산업재해 현황을 좀 받아봤거든요. 예. 그 24년도 경기도에서만 3212명의 산업재해 이제 부상자가 발생을 했고 또 안타깝게도 242명이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삶의 터전에서 목숨을 잃는 그 노동자와 가족의 아픔을 보여주는 뼈아픈 현실인데요.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매년 그 노동안전지킴이를 통해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는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로 인해서 22년 이후에 좀 어떤 그 사고나 이런 것들은 좀 조금씩 주는 경향도 있지만 여전히 예. 산업 현장에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그 현실이 아무래도 좀 안전관리의 허점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얼마 전에 그 산업재해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요. 예. 그 요즘에 그 삼성물산의 대책이 좀 이슈인데 삼성물산 그 건설 현장에서 하루 평균 270건 정도의 작업 중지권을 적극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재해율이 매년 15% 가까이 이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하고 최근에는 사망 사고나 이런 것들도 이제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반길만한 일인데요. 예. 그 기업이 그 안전에 대해서 단순히 그 비용 원가로 생각하지 않고 근로자의 그 생명과 안전을 이제 중시할 때 그 현장에서 그 안전이 얼마나 이제 확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이런 그 안전에 대한 그 기업의 태도 그리고 우리가 그 제도 이런 것들을 동시에 좀 바꿔줘야 그 이 같은 좀 비극이 반복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전문가 모셔서 얘기도 들어봤지만 시스템적으로는 괜찮다. 뭐 좋은 점수 줄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건 사고가 계속 이 산업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 이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법의 실효성이? 지금 이제 그 체감하는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제도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잘 되어 있는데 예.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떤 책임자가 그러면 정확한 책임을 지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좀 물음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의 취지는 분명하죠. 그 안전 그 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람한테 이제 처벌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건데 예. 그 실질적 그 책임자에게 실제로 그러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청의 책임을 우리가 이제 하청을 주듯이 책임도 좀 이렇게 그 원청이 아닌 하청이나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예. 그 원청의 책임을 좀 강화하고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공 입찰 자격을 영구히 박탈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뭐 금융대출, 뭐 금융치료라는 말도 있는데 금융대출을 제한을 한다거나 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실제 이제 경영의 애로가 발생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좀 강력한 제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또 현장 감독이라든가 점검 인력도 좀 확충할 필요가 좀 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동자의 그 위험 상황을 발견이 됐을 때 그 위험을 직접 멈출 수 있는 작업 중지권 요즘 핫한 개념인데 이 작업 예. 중지권을 좀 노동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현장에서 좀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안전 문화가 현장에 좀 뿌리 내릴 필요가 네.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어떤 이런 산업재해 건수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나마 괜찮긴 한데 이제 중소기업, 이제 영세 사업장 이런 데가 좀 많이 좀 이 사고 위험에 좀 취약하다는 좀 우려가 큰데 이런 문제들 좀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뭐라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에 비해서 뭐 안전뿐만이 아니라 그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제 열악한 환경에 그 처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 안전관리의 가장 큰 사각지대로 그렇게 불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 24년도 기준으로 한 50인 이상 그 사업장이 전체의 한 1.6%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경기도 전체 사업장의 98%가 이제 50인 미만의 그 영세 사업장이고요. 그 작년도 보면은 그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가 한 82%가 되는데요. 대부분 또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좀 영세 사업장이 좀 제도적 그 안전망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좀 우려가 큰데요. 그 공적 그 안전 점검을 좀 중세 영세 사업장까지 좀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일례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그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 이 노동안전지킴이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그 안전 점검을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현장에 가면은 그 노동안전지킴이가 현장에 진입하지 못한다거나 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안전 점검을 못하는 경우도 예. 발생이 되고요. 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당연히 그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안전 문제들이 네. 많이 발생이 되는데 현재 도에서는 그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또 그 직접 현장 노동안전지킴이가 들어가서 현장을 점검을 못하는 상황도 있어서 예. 이런 것들도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예.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거의 시간이 마무리되세요. 좀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의정 활동 이렇게 하겠다 포부와 다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OBS 그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 오늘 그 논의했던 그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그리고 파주를 그 평화와 경제의 그 중심지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안전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도 그 적극 그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이제 그 우리 그 유권자분들을 만났을 때 많이 듣는 이야기가 초심을 잃지 마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예. 그 마음을 그 늘 그 새기고 있고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낮은 자세로 우리 경기도민과 파주 시민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우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